무시하네. 자, 봅시다. 162번에 1번 보겠습니다. 자, 8명의 학생 중 4명의 위원을 선출할 때 특정한 A, B, C 중 A는 선출되지 않고 B, C는 함께 선출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잘 봐봐. 총 4명을 고르는 거지. A, B, C 중에 A는 나가니 B, C는 반드시 뽑았어. 네. 우리는 이 나머지 애들 중에서 몇 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야. 5명 중에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2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50. 저는 지금 숙제를 하네. 자, 됐습니까? 이거 알겠어? 수재 왜 요즘에는 왜 카페에 오늘 다시 안 봐? 봐요. 근데 왜? 근데 숙제는 왜 안 돼 있어? 숙제인데 틀린 거 없어. 아 그래 그냥. 자 이거 돼요? 이 답 5C입니다. 어때? 쉽지? 그지? 오케이. 다음요. 쌤이 지금 한동안 계속 곱하기 형태로만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기본 이론이라고요. 이걸 뜻대로 쌤판 처음 보는 걸 계산하려고 연습을 할 겁니다. 알겠죠? 자, 171번 보겠습니다. 자, 171번은요. 흰 바둑돌 몇 개요? 5개. 검은 바둑돌 몇 개요? 2개. 일렬로 나열한답니다. 네. 됐습니까? 네. 그러면 가운데 놓인 바둑돌을 중심으로 대칭인 형태의 바둑돌을 나열하면 돼요. 그러니까 총 몇 개야? 총 9개지. 그러면 가운데 거를 기준으로 왼쪽에 몇 개씩, 양쪽에 몇 개씩 있는 겁니까? 4개. 4개씩 있는 거죠. 그럼 생각을 이렇게 해보죠. 자, 돌려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 가운데 거기에 검은 바둑돌 4개 중에 1개를 꽂았다고 칩시다. 그럼 검은 바둑돌이 이제 몇 개 남았죠? 3개 남았죠. 근데 대칭이 되게끔 나오려면 개수가 똑같이 나와야 되니까 가운데는 절대로 뭐가 될 수 없어요. 검은색이 될 수 없죠. 가운데는 무조건 무슨 색깔입니까? 흰색인 상태예요. 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전현이 안 본다. 자, 여기에는 흰색 몇 개요? 2개와 검은색 몇 개요? 2개. 2개를 배열만 해주면 나머지 이쪽은 이미 정해진 거 아니에요? 여기 책 한번 봐주세요. 여기만 정해지면 여기는 무조건 정해진 거죠. 대칭될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만 정해지는 가지수를 세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혹시 흰색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아우 똑똑해요. 검은색은요? 블랙. 그러면 WWB를 일렬로 배열하는 가지수요? 400분의 아니 200, 400. 그쵸. 400을 200, 200보다 나누면 되는 거죠? 네. 답입니다. 알겠어요? 대칭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푸는 겁니다. 난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니? 네. 좋아요. 다음요. 자, 179번에 X축, Y축 위에 각각 5개, 3개의 점을 일정한 격으로 놓았는데 X축, Y축 위에 있는 점을 이어서 만든 직선의 교점이 어디에 생기도록이요? 1, 야, 있잖아. 이거 지난번에 선생님이 바꿔봤던 거랑 내용 똑같습니다. 네. 혹시 느꼈나요? 아니면 너는 떠들어라. 2개에 1개. 두 마리다. 4개에 1개. 오케이. 저 소리죠. 봐요. 하나만 이렇게 그어볼게요. 맞습니까? 끝났죠. 안 끝났나요? 점 4개만 선택하시면 반드시 가운데 교점 몇 개 나와요? 1개요. 5개. 맞습니까? 네. 점 4개를 고르는 가지수는요. 3개 중에 2개 고르고요. 5개 중에 2개 고르면 답 아닙니까? 어때요? 재밌지 않아? 밥버거 투웨이. 이 새끼들 평생 못 먹겠네. 혹시 원래 중학교 때는 공부 좀 했지 뭐? 전화 오기 전까지. 초등학교요, 거기. 아 그래? 네. 그래도 공부 좀 했지. 그래도. 초등학교 때 맨날 전교도 했어요. 진짜? 네. 너는 수지야? 저는 다 했어요. 잘했지. 하여튼 초등학교 때 전교 1등 안 해버릴 텐데. 자, 나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야구를 했었어.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야구를 하다가 나는 부구단도 5학년 때 됐고 나눗셈도 5학년 때 배웠어. 진짜 몰랐어.
그러다가 내가 키가 되게 작았어. 키가 되게 안 컸었어. 초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키가 144.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144구나. 중학교 2학년 때 키가 151이었어. 너무 안 커서. 그러니까 그 감독님이 시키셨던 건 이제 몸을 스트레칭하려는 입장으로 운동장을 10바퀴 뛰라고 했는데 난 그 10바퀴를 뛰고 나면 지쳐서 쓰러졌어. 왜냐면 내 친구들은 다 키가 169였거든. 그거 때려쳤어. 그 원래 알지? 운동하다 때려치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잠밖에 안 자고 텔레비밖에 안 보고 우리 아빠가 화가 나서 텔레비전을 창 밖으로 던져버렸어. 때마침 우리 집은 1층이었어. 그다음부터 텔레비를 아예 안 샀어 우리 집은. 그래서 나는 중학교 때 2학년 때 이후로 연예인들 얼굴도 몰라. 한 번도 텔레비전을 본 적이 없어서. 여튼 그랬어. 나 중학교 때 평균이 28점인가? 28점, 막 32점 막 이랬었어. 중3 때. 나는 원래 지금 컨벤션고지만 예전에 1사는 그거였던 거 알아? 그 시험 봐서 고등학교 입학했던 거 알아? 비평준화였어. 아니 혹시 그런 거? 얘기를 들어서 비평준화? 대학처럼 시험 봐서 갔어 고등학교를. 나도 그때거든. 그래서 여튼 나는 그 지금 컨벤션고인데 난 내신이 너무 안 좋아서 컨벤션고를 떨어졌어. 1점? 네. 일사정보. 너무 공부를 못해서. 그리고 여튼 그래서 어디 갔어요? 나 일산 주였고 공고 말고 지금 경기양성고 말고 주였고 왜 갔냐면 미달이라는 소문이 돌았거든. 거기가 원래 백석 백신 주역이었어. 나 주역고 나왔거든. 근데 미달이라는 소문이 들어서 내가 선생님한테 가서 원래 떨어지면 무조건 서울로 갔었어야 됐어. 나 때는 비평준화가. 나 떨어지면 서울로 가겠다고 그냥 써달라고. 근데 진짜 미달로 합격했어. 나 때 진짜 미달이었거든. 근데 선생님이 그때가 우리 아버지가 IMF 터져갖고 우리 아버지가 그 포크레인 기다렸거든. IMF가 터져갖고 집 빚이 2억이었어. 그리고 나 생활보호 대상자 이런 걸로 고등학교 때 공짜로 다녔어. 장난 아니지. 근데 내가 공부를 하게 된 계기는 그때였어. 그냥 멀리 가기도 싫었고 일산정보가 떨어지니까 갈 대학 고등학교도 사실 없었고 실업이 떨어지면 갈 고등학교가 없어. 그러면 갈 수 있는 데는 능곡고밖에 없거든. 그때는. 그래서 능곡고는 가기 싫었고 너무 멀고 이래서. 근데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내가 연합평가를 12월 15일 날 봤어. 혹시 그게 고등학교 입학하는 시험이었어. 선생님 때는 그게 있었어. 비평준화 때는. 당연히 보고 나니까 그 당시에 또 IMF 터져갖고 막 선생님의 집이 막 폭삭 망하고 막 이랬었을 때인데 갑자기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게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고 12월 19일 날 처음으로 독서실이라는 곳을 끊었어. 난 그렇게 졸린 일이 처음 알았네. 가서 일주일 다녔는데 첫 번째 일주일 가는 동안 잠밖에 안 잤어. 너무 졸려. 왜 불을 꺼놔? 그 불을 왜 꺼놔? 난 진짜 이해를 못해. 너무 졸려서. 하여튼 그랬어. 그래서 나는 그래도 그러니까 체육했던 애들의 특징은 그 잠을 잘 안 자도 돼. 그치? 잠 조금밖에 안 자도 잘 견뎌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집에 선생님네 집이 폭삭 망하면서 고등학교까지 걸어갔는데 걸리는 시간이 40분이고 뛰어가면 25분인데 선생님은 뛰었어 맨날. 그러니까 체력이 미친 듯이 좋았어. 여튼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했을 때가 12월 19일 아직도 까먹지 않아. 처음으로 공부를 딱 시작했어. 첫 번째 그 중간고사가 5월 6일인가에 있었어. 어린이날 다음 날부터 중간고사 시작이었어 선생님. 근데 정말 그때까지 난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2시에 집에 간 적이 없거든. 2시 전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반에서 28등을 하는 거야. 충격이지. 고1이요? 고1 첫 번째 중간고사 때. 정말 그때 내가 막 진짜 공부 열심히 해보겠다고 반장도 해서 한다고 하고 반장하고 그래서 반장인데다가 정말 난 잠도 안 자고 공부밖에 안 했거든. 나는 정말 내 인생에 고1 그 겨울 그 당시로 부끄럽지가 않아. 정말 열심히 했어. 실제로 고3 때보다 그때가 더 열심히 한 것 같아. 근데 반에서 28등을 하니까 담임선생님이
나를 불러서 혼을 내시는 거예요. 뭐 했냐고. 그 내가 막 되게 얼마나 억울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근데 공부도 못했던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선생님의 약점은 뭐냐면 수능을 본 지금까지 영어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잘 구분 못해. 왜냐면 그게 수능 범위 바뀌어서 나는 안 해왔거든. 그거 원래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우는 거야. 난 그때 공부 안 해서 몰라. 근데 지금도 몰라. 나 리프리저레이터도 대학교 가서 알았어. 수능 범위 밖에 거는 거의 공부를 안 했으니까. 여튼. 근데 반에서 28도라고 내가 진짜 너무 억울해서 너무 울었어. 너무 억울했거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 근데 선생님이 내가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으니까 내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공부를 한번 해보래. 어떻게 공부를 하게. 근데 나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것만 외우고 있어요. 선생님이 다 찍어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공부를 당연히 못한다고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니네가 간절하게 원해서 공부를 시작하면 성적은 오히려 더 안 나올 수 있어. 정말. 그러니까 니네가 기대한 것만큼 안 나올 수 있어. 사실 반에서 28등이면 선생님 정원이 57명이었어. 한 반에 57명이고 전교생이 600몇 명이었으니까 당연히 내 입장에서 보면 야 컨벤션보다 떨어진 새끼, 일산정보고도 떨어진 새끼가 반에서 28등이고 전교에서 중간이면 정말 잘한 거지. 근데 나는 내가 정말 전교 1등 할 줄 알았거든. 정말 열심히 했어. 내가 공부를 엄하게 해서 이상하게 해서 틀린 거를 너무 많았지만 여튼 내 자기가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 방향이 틀리던 무언가가 잘 안 되던 간에 자기가 기대한 것만큼은 안 나와요. 근데 거기서 포기를 하면 똑같아. 지금까지 모습에서 변하지 않아. 그리고 혹시 옥스퍼드 대학이라는 영국에 있는 대학 알지? 걔네들은 진짜 엽기 실험의 달인들인 거 알아? 1987년도에 진짜로 혹시 영화 엑스피리먼트 봤니? 일반인 200명을 모집해서 100명을 경찰관으로, 그러니까 그 감옥의 간부, 감옥을 지키는 경찰로 100명을 진짜로 죄수처럼 역할을 시켰어. 그랬더니 진짜 2주 만에 살인사건 나서 그거 실험 끝났거든.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실험을 하는 대학으로 정말 유명해. 근데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 내가 얘기해주고자 하고 싶은 실험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솔직히 공부가 습관으로 되기에는 그치? 공부가 습관적으로 되진 않지. 너는 어때? 공부가 습관적으로 되진 않지. 되게 막 하면 불편하고 힘들지.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 그 습관이 자기가 습관으로 자리 잡기까지 필요한 시간은 매일같이 꾸준하게 그 고정적인 시간대에 꾸준하게 했을 때 66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대.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한 행동을 하는 때 뇌를 촬영해서 습관, 편안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하는 뇌를 촬영했더니 그 불편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편안해지는 시간이 66일이라는 거야. 내일부터 전교 1등을 할 수는 없어 사실. 그거는 확실해. 이렇게 66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너도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 66일을 못 참지. 대신에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그 66일간을 꾸준하게 앉아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야. 그게 공부라는 것 뿐이겠지. 그때는 핸드폰도 끄고 딱 66일만을 집중해보면 자기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진짜 무섭다. 진짜 공부를 잘하는데 그러니까 너도 좋은 대학교 가고 싶지 사실. 그치? 근데 어떻게 봐봐. 예를 들자면 내가 너한테 주희야 하루에 농구공을 1000번 튀기면 100만 원을,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튀기면 2달 66일간 튀기면 내가 너한테 100만 원을 줄게 라고 한다면 너무나 확실하니까 네가 하겠지. 네 스스로한테 확신을 가져야 돼. 이렇게 하면 될 거다라는 확신이 있잖아. 그게 딱 서면 66일 별거 아니다. 그치? 수지 너도 그렇지 않아? 농구공을 하루에 1000번씩 66일간 튀겨. 그럼 내가 100만 원을 줄게. 남자친구랑 맛있는 거 사 먹어. 라고 하면 너가 설마 그 1000번을 안 할까? 66일만 채우면 주는 거야. 그렇지 않아? 확신을 가져야 돼.
하면 무조건 되는구나. 근데 애들이 보통 그 확신이 없으니까 다들 못하는 거 아닐까? 넌 어때? 그치? 공부하다가도 이게 맞나? 쉽지? 안 그래? 그냥 하기 싫어. 모르겠다. 이거야? 진짜 사람이 자기 자신한테 확신, 자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견딘다.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이순신 얘기해줬죠. 이순신 얘기해줬니? 이순신도 이순신 나라를 구한 영웅 아니냐? 그치? 걔 칠수생이다. 아니야? 걔 문과에서 7번 떨어졌어요. 알아? 그 얘기는 이순신도 타고나길 장군으로 타고난 게 아니야. 자기가 만들어서 노력해서 나가서 거기까지 간 거야. 오케이? 자기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진짜 버텨. 그러니까 66일을 버텨봐. 꾸준하게. 그러면 그러니까 솔직히 서울대 못 가. 솔직하게 말해주마. 서울대 안 가. 너 내신 1점대야? 너 내신 1점대니? 서울대 못 가. 니네 수능 다 맞아도 서울대 못 가. 확실하게 말해줄게. 저 형부 오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두 과목, 네 과목 전부 다 1등급. 걔 서울대 못 가. 왜 못 가냐면 내신 2.0이야. 걔 서울대 서서 떨어져. 이번 수능 그렇게 오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걔 서울대 못 가. 확실해. 하지만 연고대는 가. 그 정도 맞지? 너도 수지야. 그냥 어차피 지금 물에 빠졌지. 지금 지푸라기라도 동아줄이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상황 아니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버팅겨봐. 66일만 딱 꾸준하게 앉아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막 터무니없이 공부를 많이 해 이게 아니고 숙제라도 숙제를 풀어오는 게 다가 아니고 숙제라는 의미는 뭐냐면 자기가 공부를 해보고 모르는 부분을 찾아서 더 메꾼 다음에 그래도 좀 어려운 걸 가지고 오라는 게 사실은 숙제야. 오케이? 그런데 그렇게 66일만 버티면 진짜 뭔가가 달라질 거거든. 진짜야. 선생님이랑 같이 야구했던 친구들 있지. 그치? 걔들 중에 프로 선수 되는 한 명도 없어. 다 때려쳤어. 여튼 그 새끼들 싸그리 다 실업계 가고 다 택배기사하고 화물기사하고 이래. 나 인문계 간 것만으로도 되게 신기했었어. 나랑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 전부 다. 진짜. 공부는 진짜로 하면 되게 잘해. 근데 그거를 견뎌내기까지가 힘들어. 근데 그게 자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거 견딘다. 내가 아까 전에 했던 얘기를 잘 기억해봐. 66일 동안 하루에 1000번씩 농구공 튀겨. 내가 100만 원 줄게. 안 할까 봐요. 66일 뒤면 준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100% 하겠지. 그렇지 않아? 딱 66일만 견뎌봐. 그럼 어느새 편안하게 공부가 다가오면 그때는 성적 오르는 건 시간 문제지. 그렇지 않을까? 그치?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연구야. 습관이 정착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은 66일. 그리고 또 하나. 너는 자기 전에 보통 뭐 하니? 집에 가서? 보통. 딱 잠들기 전에 보통 뭐해? 그치, 너는? 똑같구나. 지금은 스마트폰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다 스마트폰이겠지만 옛날에는 TV를 보다가 잠드는 애들도 있고 진짜로 그냥 가만히 뭐 낙서하다가 그림 그리다가 잠드는 애들이 있고 어른들은 그 경향이 더 뚜렷해. 왜냐하면 성인들은 거의 가치관의 체계가 형성이 돼서 거의 잠자기 전 30분 전에 하는 행동들은 거의 똑같이 나타나. 그걸 우리는 수면의식이라고 부르거든. 수면의식. 잠들기 전 30분 전에.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거에서 보면 진짜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잠자기 전 30분 전에 뭐하게? 자기의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을 다 떠올려보고 자기가 부족했던 부분이랑 고쳐야 될 실수했던 부분들을 다 고치고 내일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계획을 짜고 잠을 들어. 그걸 우리는 수면의식이라고 해. 근데 또 내가 말했지. 엽기 실험의 대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실제로 잠자기 전에 텔레비전을 보고 자는 사람, 그리고 책을 보고 자는 사람, 그리고 뭐 누워서 그냥 잠드는 사람,
뭐 국어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 영어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 이거를 다 실험을 해봤어. 근데 잠자기 전 30분 전에 무언가를 행동을 하고자 하잖아. 그럼 그게 잠들어서도 계속 이어진다? 혹시 아니 그거? 모르지. 그래서 잠들기 전 30분 전에 수학 문제를 풀고자 하는 사람의 뇌를 봤더니 그 뇌를 찍어서 봤더니 정말 활발하게 발전을 하고 있더래. 그러면 이제 그걸 알았어. 잠자기 전 30분 전에 수학 문제를 풀고 자잖아. 그러면 당장 눈에 띄게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니네가 적어도 2달 지나고 3달 지났을 때 머리는 쓰면 쓸수록 발전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 아인슈타인도 자기 뭐 뇌에 5%도 못 쓰고 죽었다고 10% 쓰고 죽었다고 이런 얘기 있잖아. 니네도 봐봐. 누구랑 다들 똑같이 공부를 했을 때 1시간을 공부했을 때 남들보다 더 잘했으면 좋겠잖아. 그럼 그런 상황을 만들면 되지. 그거 니네가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걸 몰랐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자기 전에 30분 전에 꼭 수학 문제를 풀고 자세요. 그 수학 문제를 풀고 자라는 게 아는 거를 반복적으로 풀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생각보다 빨리 좋아져. 그러면 네가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술술술 떠오르는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지금 봐봐봐. 장기전을 대비하는 거야 다. 그치? 장기전. 눈앞에 있는 당장의 시험이 아니고 수능. 야 니네 인생에서 지금 너네 인생에서 지금 수능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니네 인생이 달리는 거 아닐까? 그렇지 않아? 내신 아무리 좋으면 뭐하고 논술 아무리 잘 쓰면 뭐할 거야? 최저점을 못 맞추면 끝나는 거야. 그렇지 않아 수재? 장기적인, 그러니까 수능을 어떻게 하면 잘 보느냐, 이렇게 하면 잘 보지 않을까? 이렇게. 내가 이 얘기를 선생님이 학원 강사 생활을 시작한 지 13년 동안, 이렇게 13년간 거의 뭐 몇백 명한테 몇천 명한테 얘기를 했죠. 딱 2명 했어요. 딱 2명. 한 명은 의대, 한 명은 연대 경영, 한 명은 의대. 걔네들이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이면 머리 빠지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걔네들 공부 잘했던 애들 아니에요. 다 4, 5, 6등급이었던 애예요. 연대 경영 간 친구는 정말 공부를 손을 놨던 친구예요. 정말 문과지만 그 친구는 아예 공부에 손을 놨던 친구예요. 이런 조언을 들으면 자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시간이 솔직히 낭비되는 시간일 수도 있고, 그치? 시간 버렸지. 솔직히 수업 시간이긴 하지만 수업 시간 버린 거잖아. 어떻게 보면 수업 시간이지만 그 수업 시간을 버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자기가 받아들였으면 더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 응? 공부는 그렇게 나가면 잘하게 되더라. 나 수능 3개 틀렸다. 국어 2개, 사회 하나. 선생님 때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다 봤거든. 난 이렇게 해서 수능 3개 틀렸어. 그래, 나처럼 하면 수능은 다 맞지 못해. 왜냐면 내가 다 못 맞았으니까. 하지만 3개는 틀릴 수 있어요. 오케이? 한번 해봐요. 꼭 정말로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건 되게 차이가 되게 적어. 정말 되게 적어. 이 차이가 되게 적은데 그거를 넘어서기가 정말 그 작은 습관을 하나 바꾸는 게 너무 힘들 뿐이야. 오케이? 공부를 잘하는 비법 첫 번째, 그날 배운 거 그날 또 봐. 그러면 정말 무시무시하다. 혹시 해마 들어봤냐? 해마. 뇌세포 해마세포. 진짜 해마처럼 생긴 뇌세포가 있는데 그게 단기적인 기억을 장기적으로 기억으로 바꿔주는 세포래. 오케이? 그 해마세포는 그날 본 걸 또 봤을 때, 바로 배운 걸 또 봤을 때 정말 활발하게 움직인대요. 공부 잘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쵸? 집에 가서 다시 보기.
오케이? 자기 전 30분 전에 수학 문제 꼭 풀기. 그죠? 그리고 66일간 공부하는 습관 만들기. 되게 간단하잖아. 내가 한 일주일쯤 지나서 얘네들한테 선생님이 안 하고 하니? 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네 라고 대답하는 친구가 몇 명일까요? 그렇다고. 네. 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잠깐 쉽시다 그래. 내가 잡소리 너무 많이 해서 너 오줌